네, 오늘도 주식시장의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단체 톡쇼. 오늘도 저희 내부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꼭 가져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개진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얼마나 시장에서 기대를 했길래 이렇게 오늘 주식시장에서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차, 기아. 저희 사실 그동안 좋은 투자 의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봤더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현대차, 기아에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실적을 보고 증권사들에서 급하게 다들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저희 내부자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성웅 이사 1분기가 좋다. 하창환 본부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지훈 대표께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자, 정반, 합의 여러분만의 의견을 도출해 보시죠. 이성웅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는 좋았습니다. 네. 이런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바탕이 첫 번째로 환율, 네, 두 번째로 맞습니다. 환율. 매출에 대한 믹스 개선. 이게 믹스라는 게 그 비싼 제품이 더 많이 팔린 거죠. 세 번째로 그 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잘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분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고요. 다만 현재 국면에서 주가가 강한 이유는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었고 그러한 기대감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주가 흐름은 좋은 국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구간. 근데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이전에 이미 봤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 실적을 보고 어제 바로 사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지 못했다면 현재 가격 측면에서는 따라가기에는 뭐 굳이 왜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실적이 좋았지만 실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일단 지금 1분기까지는 환율이 전체 경제는 부담이 됐지만 네. 이 자동차 회사 실적에는 상당히 호재가 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지켜보자.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의견을 주신 이성웅 이사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네.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하창환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판매량이 줄어드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이에 따른 좀 부담감이 없다라고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러시아에서 뭐 판매되는 물량 자체를 지금 다른 곳에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SUV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런 피크 부분들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공급 우려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판매 단가 상승에 따라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게 됐을 때 좀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배열 부분이 아직 끝나지
끝나지가 않았고 뭐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 대형주를 그렇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는 예. 이제 이 업황 산업이 얼마나 좋아지고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지금부터 약간 턴을 할 수 있는 조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이 후행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일단 이 정도로 해냈다라는 거는 다른 대외 변수들에 있어서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순환 흐름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교체 시즌이 결국에는 올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생산량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조금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차트를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기아의 차트 정말 예쁘죠. 네. 저희 모처럼 이렇게 실적도 좋고 차트 모양도 예쁜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표정 밝게 시청자분들과 아이 컨택 해주십시오. 특히 김지윤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슈를 두고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환율에 따른 수혜를 계속 볼 것이다. 저희 화창 본부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는 아마 다른 부분에서 판매량을 늘리면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으로의 확대 또한 주가의 상승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신 김지훈 대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는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보기에 매력도가 낮은 거고요. 항상 그렇군요.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동차는 굉장히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그러니까 차량 판매량이 실제 그 하창 본부장님도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실제 판매량의 증가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분기별 실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분기별 실적이 상당히 1분기에 잘 나온 건 맞습니다. 숫자가 잘 찍히니까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한 30조대 1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이익도 1조 9천억대로 전년 대비로 한 16%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의 여부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게 일단은 그 그러니까 환율적인 측면으로 얻은 이익이 한 5,500억으로 상당 부분 좋았고 그다음에 비싼 차 SUV나 제네시스 차종을 팔면서 얻은 이익이 그러니까 일종의 믹스 개선으로 얻은 이익이 한 8,100억이다. 근데 이 8,100억을 더 뛰어넘는 수준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고요. 일단 비용 부담을 상쇄하면서 이익률이 5%대 중후반에서 6.4%까지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사상 최대 이익률을 시현할 정도로 좋았지만 네. 계속 지속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비용을 계속 떨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그 운송비 상승이 3월 고점 이후 안정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 추세에 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얼마나 잘 떨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판가에 전이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저는. 때문에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그러니까 이익 훼손의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말씀이 제일 많냐면요. 현대차가 20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소화가 돼야 이분들도 정리를 하고 좀 나오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지금 추가로 사서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전략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현대차 목표가 좀 듣고 가겠습니다. 20만 원대에 소위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그래도 목표가는 20만 원 이상입니다만 상단은 23만 5천 원 정도로 좀 제한이 됐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저희 이런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시는 지금 딱 물려 계시는 분들께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평단가 낮추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 하신다 하면 조언은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5% 가까이 상승폭을 더 그래요? 키웠습니다. 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그 소위 말해서 현재 가격보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현대차가 실적이 좋은 걸 확인했으니 다만 오늘 아니더라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 들어가자. 예, 추가로 매수. 두 번째, 업종에서 대표주를 매매를 하셔야 돼요. 현대차가 지금 대표주가 아니잖아요. 실적으로 봐도. 뭐예요, 그러면? 기아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게 내 단가보다 현재가가 낮아서 팔 수 없다. 시장에서는 그 버리셔야 돼요. 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어야 되고 아, 교체를 하고 내 계좌가 숨을 쉬게 해줘야지. 그 가격에 샀는데 물려서 버텨야 된다. 안 돼요. 미련을 안 돼요. 버리자.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떠난 건 아니죠. 아까 사랑이 식은 애인은 네네. 네. 미련 없이 과감해야 돼요. 보내버리고 과감해야 됩니다. 새 애인을 만납시다. 과감해야 정말 돼요. 그거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실제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정리를. 네. 네, 지금 소위 물타기 전략은 절대 권유하지 않으시고 김지훈 대표님 특히 이런 매매 기법에 대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전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최근에 그 한국경제TV 그 남인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신박한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현대차를 매수했는데 그 저분이 지금 매경화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좋은 거는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 현대차를 예를 들어 제가 30% 비중을 담았는데 그 30% 비중을 멘탈적으로 흔들려서 견디지 못한다면 이렇게 5% 나올 때 5%를 덜 넣은 순간 마음이 진짜 편안해집니다. 오른 만큼 5% 오른 만큼 5%를 한번 덜어보는 거죠. 그리고 5% 덜은 상태에서 이게 내가 지금 이 가격에도 기간은 18만 원대부터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기간 평단가 18만 원 초반 될 것 같은데 18만 원 이 가격에서 5% 덜은 상태에서 다시 5%를 내가 담을 수 있겠냐? 그러면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면은 물타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가격 그 최근에 뭐 10%에서 13% 안짝으로 오른 가격에서도 팔고도 내가 판 가격에서 하나도 이익을 못 본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비중을 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사더라도 최소한 10번 이상 나눠서 사거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예.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네. 맞추기 위해서. 네,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 하는데 파는 거는 제가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장기라고 하면 최소한 저는 3년 이상을 보는데 3년 이상 봤을 때 손절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3년 안에 예. 아무리 그 시장의 주도주나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매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길게 5년 보면 그 돌아오는 주기가 더 네. 확률이 올라가고요. 예. 근데 두 분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확신이 컨빅션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15% 이상 하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두 전문가님한테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저는 그 매수의 기준에서 그 기준이 훼손되면은 무조건 매도하고요. 15% 하락했을 때는 일단 기계적으로 거의 무조건 매도하는 편입니다. 네, 15%의 좋습니다. 기준입니다. 15%의 기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들어가는 종목, 특히나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있거나 뭐 기업이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손절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15%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25에서 30%가 됐을 때 좀 비중을 확대를 하는데 비중을 확대하는 만큼 먼저 물량을 그만큼 덥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을 덜어놓고 사는 이유가 덩치가 큰 상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 금액 자체가 평단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떨어지지 않는 그 손절을 치는 만큼 이걸 왜 그렇게 진행을 하냐면은 떨어지는 만큼 그 물량을 더 사게 되면 평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30%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사게 됐을 때 주식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주식 수 곱하기 호가가 이제 수익률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물렸다면 평단을 그렇게 좀 조절을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조금 묵혀놓는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한 팁을 잠시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서 이성웅 이사께서 최근에 자동차주의 대표는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기아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차트가 아름다운 기아의 목표가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기아 네, 현재 83,800원으로 5.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높은 상단을 95,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86,000원, 지금 현재 수준 아주 상승 여력을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 가장 높게 잡으신 김지훈 대표께 여쭤볼까요? 이 목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 PER 평균 그 작년까지 했을 때 한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5.7배니까 한 맞아요. 20% 정도. PER이 굉장히 낮은 수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아도 역시 일단 숫자가 중요한데 1분기에 전년 대비 한 11% 증가한 매출 한 18조 3,500억대가 나왔고 영업이익 1조 6천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연간으로 치면 얼마냐? 연간으로 치면 한 8조 5천억에서 매출은 한 8조 5천억에서 한 9조까지 보고 있고요. 이익은 한 7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ER 연간으로 한 6배 구간인데 6배 미만 구간인데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북미하고 유럽에서 비싼 차 SUV랑 그 K9 시리즈를 그러니까 고급형 세단을 더 잘 팔고 있어서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부담은 현대차보다는 2분기를 고점으로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평균 판매 가격의 증가가 원자재 부분을 현대차보다는 다소 좀 상쇄하는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2분기를 고점으로 찍고 내려오면 이익률은 한 8% 정도 수준까지 현대차보다 좀 더 이익률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내고도 전년 대비는 한 14%, 이익으로는 한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실적 증가폭이 현대차보다 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이틀을 제외하고 더 싼 가격 7만 원 초반 구간에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오늘 오르기 전부터 기아는 더 수급 상황이 좀 더 현대차보다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아의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또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인기도 좋고 네. 그걸 판매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익의 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익의 질.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낮다 보니 뭐 주가 흐름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적은 뭐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의 판매를 보면은 유럽 쪽에서는 아주 뛰어난 흐름이거든요. 맞아요. 예. 유럽의 정책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 저탄소에 대한 레인지를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빠르게 부합을 한 게 현대 기아차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유럽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여기에서 주가 측면에서 한 단계의 레벨업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쪽의 점유율이 추가로 올라가서 이제 예. 2자리대가 랭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이 돼 있을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각 업종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가의 포인트인 거죠. 상승할 수 있는 키, 이게 특정 어들을 넘어서면 주가는 달라지는 그 핵심을 알아야 되고 지금 현대기아차에서는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그 부분을 보시면 투자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28일부터 중고차 판매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 여기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었는데 기아는 그렇다면 신규 진입도 괜찮다는 말씀은 그러나 네. 안 하고 네. 계십니다. 예. 역시나 부담이 좀 있는 자리이고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그럼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기아 역시도 신규 진입은 좀 무리가 있다. 내일을 안 산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만 본다면 오늘만 본다면 5%가 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정을 한번 기다린다. 그 관점으로 오늘만 사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 매력,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북미 시장에서 잘 팔리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하창원 본부장 3박자 좋다. 앞서 현대차에 대해서도 신규 진입도 괜찮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지훈 대표 상대적으로는 매력이 있으나 역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주들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글쎄요,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저희 내부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자동차주들이 대표주뿐만 아니라 부품주도로도 매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는지 세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동차주의 탑픽은 무엇입니까? 자, 저희 만도를 먼저 했었고 그 뒤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을 준 바 있습니다. 여전히 만도가 좋다고 보시고 두 분 모두 기아를 꼽아주셨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장주가 가야 결국에는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기아를 좀 선정을 했고요. 뭐 자동차 섹터에서 사실 이제 부품주 하면 뭐 현대모비스, 현대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만도도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그 사이클 중에서 제일 그 탑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런 부품주들이 결국에는 현대기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이 좋지 않으면 결국엔 채널링으로 좋지 않게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업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뭐 발주가 줄어들게 되면 뭐 본행제라든지 뭐 엔진 기업들 다 주가 같이 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큰 산업의 흐름을 먼저 보자라는 그런 기준으로 일단은 기아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잭스페로우님께서 주식은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 내가 팔면, 네, 그죠? 내가 팔면 내일부터 주식은 반드시 오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내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시죠. 제약바이오주들이 모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 번도 좋은 의견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자, 오늘의 반등이 유의미한 것인지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셀트리온과 바이오, 제약바이오 이젠 진짜 팔 때일까요? 자,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이성우 이사는 매매 관점, 하창원 본부장 정부 지원, 김지훈 대표께서는 탈출해라 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제약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바이오 제약은 변동성이 커서 초보 투자자가 다루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셀트리온은 그 3인방이죠. 그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랑 그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 그리고 혈액 치료제인 트룩시마가 얼마나 펀더멘탈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가 견조하게 나오냐 그 부분이 가장 저는 그냥 셀트리온의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생각보다 기대감은 높은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3인방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본연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과연 탄탄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 의문점이 있고요. 물론 그 오랫동안 셀트리온의 가장 그 회계 부정 이슈 관련돼서 3월 달에 이미 결론이 났고 이런 뭐 지적이나 조치 사항조차도 리스크가 크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자체가 뭐 그렇게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굳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좀 죄송스러운 의견이지만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다.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제약바이오주들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만 매매하는 그런 섹터죠. 아, 차트가 정말 처참합니다. 오늘 5.7%의 상승으로 16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하창원 본부장과도 셀트리온을 여러 차례 했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셀트리온의 목표가 이성웅 이사께서는 17만 8천 원, 하창한 본부장 19만 3천 원, 그리고 저희 김지훈 대표께서는 지금 당장 탈출하라고 하셨으니까 매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19만 3천 원의 목표가는 그래도 저희 세 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나온 목표가입니까? 일단은 이전에 상승을 하고 좀 횡보가 나왔었던 그 이제 매물대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했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만약에 셀트리온을 들고 오셨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기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만약에 섹터 이게 지수가 좋아지더라도 바이오보다는 먼저 이제 대형주 중에서 눌려 있는 뭐 이제 업황이 좋은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수급이 쏠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봉상으로도 다 눌려 있고 120월선까지 거의 근처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해당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내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만큼 신약에 대한 개발 그리고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적도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서서 이제 뭐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 업황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매년 한두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워낙 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가 만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저도 제약바이오 쪽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바이오 섹터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은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보다는 일단은 그냥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추매의 관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평선 자체가 좀 돌아서야지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담아 보신다라면 단기적인 이런 반등이라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 만약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그나마 담아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연 나오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그 공감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송명중님께서 40만 원대도 매도 안 했는데 지금 매도하기 어렵다. 그 마음 너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손절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 종목과 이렇게 너무나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냉철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님도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48,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50%의 손해를 보고 있어서 답이 없다.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셀트리온 탈출해야 합니까? 진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처럼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볼까요? 이성웅 이사 보유, 그리고 하창 본부장께서는 보류입니까? 보유입니다. 보유. 네. 두 분께서 보유의 의견을 주셨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손절의 원칙을 특히 피력해 주신 만큼 탈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계속 가지고 간다면 손해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첫 반등이거든요. 거의, 바닥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통상 이러한 측면에서 첫 반등 나오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더 터지면 추가로 상승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딱 주식 관점에서 그렇고 셀트리온의 뭐 펀더멘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꿈이 뭐 불로장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상이 성공한 기업이 없는 상황 그리고 비상장단에서 바이오단이 지금 펀딩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얘기인가요? 네, IPO 쪽에서도 지금 기업 그 기평이 통과 안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상장된 업체들의 뭐 주가 흐름도 있겠지만은 그 외부 쪽에서 자금 흐름 자체도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부분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부진하다 보니 그 자금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이걸 시장에서 인지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셀트리온 특히 유난히 소위 강성 주주들 네.
못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에 빠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업 내용이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셀트리온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신중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성웅 이사와 함께 저희가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팔 주식은 뭘까? 제약바이오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팔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한 번씩 그 유튜브 리플을 보는데 상당히 한 리플이 네. 뭐 전문가들은 나와서 물어보는 것보다 뭐 자기 집 애완견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 이런 리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웃기도 했는데 이게 저희 방송의 시간에 대해서 필요 없으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 리플을 왜 남긴지 모르겠고 보셔야 돼요. 네. 리플 안 근데- 보셔도 되니까 보셔야 돼요. 저희 시청이 3% 넘어야 되거든요.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방송의 구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비교를 다 해보셔도 돼요. 질적으로나 네,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나 그만큼 정말 진정성 있게 삐지셨구나. 이성훈 삐진 게 이사님. 아니라 제가 네.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네. 왜 이런 시간 낭비를 예. 그렇게 남기고 있을까? 그쵸. 뭐 저도 네. 얼마나 10년 넘게 그런 네. 많은 욕과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관심인데 저희 내부자들의 저희 그 최고의 군단은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만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의심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역시나 그렇게 좋은 의견을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실 학회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호재들도 있어서 혹시 이 가운데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저희들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의 탑픽 어떤 것을 꼽고 계십니까? 저희 이성우 이사께서는 ABL 바이오, 하창원 본부장 관망 주셨네요. 네. 김지훈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듣고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에서 전격적으로 미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컸다면 이제 삼성그룹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를 찜한 것 같고 이게 이쪽은 물론 바이오 에피스라는 신약을 개발하는 뭐 업체가 있지만 바이오 에피스보다는 본연의 약을 위탁 생산하는 데서 절대 강자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론자를 지금 제끼고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고 제약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록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실제 1공장, 2공장, 3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질 투자를 하면서 그 실질 투자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이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제약바이오에서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러 가지 회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허가 만료되는 약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루센티스를 비롯해가지고 바이오시밀로 관련된 약들이 계속 나오면 이 부분이 올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총 10위권 안짝에 있는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상당 부분 30% 넘게 성장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제약바이오 중에 꼽자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체 지금 이익률이 30% 넘게 나오고 있고 실제 PER 기준으로도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한 10%, 15%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가격을 보겠습니다. 예. 자, 김지훈 대표께서 제약바이오주 저는 80만 원 안짝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있다.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저희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의 ABL 바이오는 그 시간을 또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살펴봐야 될 주식이 저희 JC케미칼 어제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저희 내부자들 모두가 JC케미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주셨는데 그 뒤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저희 내부자들 덕분에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최고가인 16,100원까지 오르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14,0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자들이 모두 관심 있다고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은 분명히 좋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 세우실 때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성웅 이사님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진심의 응원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네, 이사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하시면서도 방송은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 정말 내용 측면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으니까 늘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내부자들 훈훈한 주식의 김재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클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